현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 회사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 회식이 2차를 끝내도 시간이 절대 12시를 안 넘겼습니다. 그날은 대표님부터 알바생들까지 총 35명이 1차 고깃집, 2차 호프집으로 갔다가 그날따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꼭 노래방을 가야겠다고 하셔서 공장장님과 납품 직원 그리고 저까지 3명과 유부녀 3명 포함한 여직원 5명이서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신나서 맥주 막 시켜서 먹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까지 신나게 놀았더니 다들 얼큰하게 취했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이 또 4명이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4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쌍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4명은 신나게 음주가무를 즐기다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미망인이 된 48살 수키 아줌마가 자꾸만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 봐야 어중간하다며 꼭 해장술을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포장마차에 가서 한 서너 병쯤 먹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 저랑 수키 아줌마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택시 타는 것까지 보고 가려고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과 같은 방향인 겁니다. 여튼 도로가에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택시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 부장님도 오늘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좀 괜찮으세요? 저야 워낙 술고래다 보니 이 정도론 꺼덕없지요. 허허.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대답해줘요. 하면서 자꾸 뜸을 들이자. 수키 씨 물어볼 게 대체 뭔데요? 물어본다고 하고선 5분도 넘은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듣기로 박 부장님 얼마 전 파혼했다면서요? 네, 그런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파혼 얘기에 살짝 기분이 나빠져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 부장님 기분 언짢게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길 건너에 보이는 곳에서 한 잔 더 하다 갈래요 하는 거다. 택시 오기 전까지 잘 한번 생각해봐요. 택시 타고 집으로 갈지 나랑 술 한 잔 더 하고 갈지요. 잠시 어떻게 할까 갈등이 시작됐다. 나랑은 12살 차인데 택시가 도착했는데도 내가 아무런 말이 없자 그녀가 한마디 한다. 박 부장님 좀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없었던 일로 하죠. 내일 회사에서 봐요. 그녀가 쿨하게 한마디 하더니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잠시만요. 수키 씨 같이 가요 하며 나도 모르게 그 택시에 올라타며 그녀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시죠.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올해 36살 노총각입니다. 4년 전에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너무나 행복하게 3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드렸고 양쪽 모두 상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해 봄에 상견례를 하고 늦어도 가을에는 결혼식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저희 주변 지인들조차 저희 둘의 결혼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고요. 그녀와 3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지만 싸움도 거의 없었고 사소한 다툼이 있더라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처럼 결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기려 했을 정도였죠. 상견례를 앞두고부터는 결혼과 혼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과 함께 살 신혼집 등을 이야기하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오다. 7월 초 제 생일에 가족들과 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죠.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여자친구가 저녁 6시경 전화가 와서는 회사에 급한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며 저녁 8시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온갖 걱정을 다 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나? 오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 순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 오는데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부모님께 전화해 여자친구가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많이 늦거나 오늘 못 올 수도 있다고 사정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녁 7시 50분쯤에 여자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냥 둘이 조용하게 생일 보내면 안 될까? 순간 나 별일 넣구나. 혹시 나 모르게 깜짝 생일 이벤트라도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친구들이 저 몰래 생일 이벤트를 준비해서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서둘러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만나서 왜 연락이 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가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며 제 시선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생일 축하한단 소리도 없고 이벤트는커녕 그 흔한 케이크조차 준비해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때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네요. 저는 묻고 여자친구는 답을 회피하고 이걸 10분 넘게 하다 보니 짜증이 극에 달해 대화 안 하고 나 혼자 떠들 거면 집에 가겠다며 돌아섰는데 그제서야 내 팔을 붙잡으며 얘기를 마저 끝내자고 해서 일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대뜸한다는 말이 오빠 집 혹시 전세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왜 진작에 전세 산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자기는 상관없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예비시댁이 집도 없고 전세 산다고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방금 전까지도 친한 친구가 결혼하지 말라며 뜯어 말렸다고 전세 사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깐 자기도 몰랐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집에 혹시나 압류나 근저당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하고 싶은 곳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건물 등기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소유주와 성씨가 달라 알게 되었다더군요. 결론은 이 결혼은 할 수 없으니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자신이 없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며 신혼집을 전세자금 대출받아 시작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요. 서로 잘 지내라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태산 같은 줄 알았는데 본가가 전세 산다는 이유로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니 결국 그 사람은 사랑보단 조건이 먼저였던 거네요. 며칠 뒤 우리 진짜 헤어진 거 맞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맞아, 란 2글자만 답장으로 오더군요. 그날 이후 수키 아줌마와 개인적으로 만나 업무 관련해서 대화도 나누고 저녁도 가끔 먹다가 어느 순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나는 솔직히 나이차 때문에 그녀와 정식으로 사귀는 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죠. 바로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미 회사의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깐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살림 합치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우리 집 전세 만기가 11월 달이니 그때 서로 돈 보태서 넓은 아파트를 너도 이사 가자고 하고 부동산 어플을 보면서 둘이서 돈 합치면 이 집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녀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 있음 좋다는 정도인데 이미 회사에 소문이 나고 둘이 살림 차린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거죠. 나는 36미혼이고 그 여자는 48살 과부인데 친구한테 진지하게 상담받으니까
나 같은 놈 속을 제일 알 수 없다면서 어째 그렇게 나이 차 나는 여자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냐며 상처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대할지도 잘 모르겠고 나 같은 경우는 전문대 나와서 운 좋게 관리직까지 온 건데 괜찮은 회사 이대로 때려치기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심란합니다.